4.7 재보궐선거에서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더불어민주당 선거 패배 분석과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갑론을박으로 연일 당 내부가 시끄럽습니다. 혁신과 변화를 위한 치열한 토론이 될지 아니면 당내 권력 분열의 다툼으로만 비춰질지 민주당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른 것 같죠.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윤관석입니다. 네, 선거에 패배하게 되면 당연히 선거 패배의 원인, 분석, 성찰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텐데요. 지금 뭐 각인각색으로 여러 가지 진단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선거가 패배하게 되면 모든 것이 이제 패배의 원인으로 떠오르게 돼 있는데요. 예.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4월 7일 날 재보선을 통해서 보여주신 국민들 민심의 회초리를 아프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통렬하게 반성하고 깊은 성찰 속에서 강력한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선거의 큰 패배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시작은 뭐 LH의 그 사태로 인한 국민들의 분노로 시작이 됐다고 봅니다. 예. 하지만 그 저변에는 저희들의 정책 방향, 특히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서울 시민들의 이제 불편함과 비판적인 측면들이 매우 강하게 함께 작동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부동산 사례를 통해서 내로남불이라든지 이런 현 정부나 저희 당에 대한 그런 오만하고 또 내로남불 자세에 대한 비판도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태도에 있어서는 오만하고 불통하는 이미지가 있지 않았는가, 또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있다면은 반성 쇄신해야 된다고 판단하고요. 비대위원장도 내로남불의 수렁에서 빠져나오겠다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내로남불의 사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책적인 측면도 저희가 잘못된 것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대안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처럼 그 LH 사태가 터지기 전에는 서울시장 1대1 가상 대결에 박영선 후보가 앞섰었는데 아마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한 민심의 이반이 LH 사태를 기폭절해서 터진 것 같습니다. 그걸로 부동산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지금 좀 논란이 있는 것은 초선 의원 5명이 그 조국 전 장관을 콕 집어서 문제 제기를 해서 지금 민주당 지지층들이 조국이 문제였다면 총선 때 어떻게 180석을 했느냐. 그거는 진단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맹비난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거 뭐 초선 오적이다. 이렇게까지 부르던데 어떻게 보겠어요? 예, 저희 당의 초선 의원이 81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2030 의원 5명이 있는데요. 우리 초선 의원들, 2030 의원들이 먼저 입장문을 내고 반성과 쇄신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패배의 원인을 뭐 부동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개혁의 필요감들 얘기하는데 그 중에 이제 조국 얘기는 뭐 그걸 전체의 원인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았고요. 예. 검찰 개혁의 당위성은 맞다. 하지만 조국 문제 이런 부분이 또 다른 어떤 그 분열이나 이런 것이 되지 않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반성한다는 측면을 얘기를 했는데 강조점의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권리당원들께서는 좀 책임론을 잘못 방향을 잡은 것이 아니냐. 이런 좀 비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전체 의원들은 지금 현재 연쇄적으로 선수별 모임도 하고 또 다양하게 이 선거 패배 이후에 여러 가지 원인과 반성의 내용들 그리고 당의 쇄신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커다란 틀 속에서 함께 잘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당이 비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비대위 체제를 꾸렸고 전당대회도 이제 예정보다 일주일 앞당긴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원래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만 뽑고 최고위원은 중앙위에서 선출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이걸 바꿨어요. 최고위원도 전당대회에서 선출하기로 한 거. 이거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예, 아마 최고위원들이 패배 총체적 책임을 사퇴하고 비대위가 급격하게 끌어지면서 전당대 일정을 또 5일로 앞당기니까 3주 정도밖에 여유가 없게 됐습니다. 또 한 주는 이번 주 금요일에 있는 원내대표를 선거를 준비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 코로나 상황의 한계도 있고 해서 당대표는 전에처럼 전당대회에서 뽑되 최고위원 선거는 좀 준비도 안 되고 했기 때문에 아마 중앙위로 또 당원상 이렇게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당원상에 보장한 중앙위 선거로 일단 1차 결정을 해서 발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권리당원들이 전당대회 하면 여러 경로를 통해 참여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당이 위기라고 하면서 이제 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지적에 어제 다시 비대위에서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똑같이 뽑는 것으로 최고위원 선출 방식을 바꿨죠. 예. 물론 당무위원회 추인을 남겨놓고는 있습니다만은 아마 좀 이 선거 패배 이후에 급격하게 비대위가 들어오면서 만들어졌던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경로로 당원들의 입장이 반영돼서 다시 수정 의결이 됐기 때문에 이게 반영되는 과정으로 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당대회니까 전 당원 입장을 묻는 게 꼭 나쁘다고는 할 수 없고요. 다만 지금 지지자들 이야기로 나오는 거는 대의원, 권리당원 의원 또 일반 국민투표 일반 당원 이렇게 해서 전당대회가 치러지는데 네네. 대의원 비율이 너무 압도적이다. 예를 들면 뭐 일반 당원 한 표하고 대의원 한 표하고 일반 당원 60표하고 같으면 이건 비율이 너무 센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좀 나오던데. 근데 이러한 당원 규정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만들어져서 지속적으로 진행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예. 더군다나 선거를 눈앞에 두고 급작스럽게 수정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미 준비했던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진행 과정에 룰을 바꾸는 형태가 돼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사항이 있다면은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돼 있거든요. 전준위에서 당대표나 최고위원 선출에 관한 대의원의 퍼센트와 권리당원의 비율 이런 부분들을 필요하다면 논의해서 이후에 해야지 지금 당장 손을 내게 되면은 또 많은 또 혼란이 있을 거라고 보여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비대위에서도 아직까지는 더 논의하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일각에서는 지금 비대위원장도 도종환 의원, 친문 대표 의원이고 또 이렇게 전당대회 룰이 바뀌어진 것은 결국은 강성 친문들의 의견을 따라서 바뀐 게 아니야. 당이 친문들의 의지로 운영된다. 이런 비판이 있던데 거기 동의하십니까 혹시? 예, 기존에 정부에서 일을 했거나 또 그런 쪽으로 분리됐던 의원님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부 그런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비대위원장은 이번 주 금요일 16일 날 원내대표가 저희가 누가 되든 뽑히게 되면은 예. 바로 사퇴하고 새로 뽑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게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변화가 있을 거고요. 또 한번 결정한 것을 권리당원들이라든지 친문 세력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부분들의 주장에 의해서 바꿨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도 있긴 한데 그런 소리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일단 처음에 결정이 좀 급하게 내려지다 보니까 권리당원들에 대한 고려가 충분치 않은 측면이 있어서 두루두루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집단적인 논의를 통해서 다시 결정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예. 지금까지 제가 숱한 민주당 의원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만은 하나같이 친문 비문 없다 민주당에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선거를 패배하고 나니까 그 친문 비문이라는 표현 안 쓰고 그럼 주류 세력이라고 하죠. 주류 세력이 그러면 책임지고 다 물러나야 된다. 다음 이 전당대회나 원내대표도 마찬가지고 당대표도 마찬가지고 주류 세력은 나오면 안 된다. 이런 지적도 있단 말이죠. 예, 그런 목소리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SNS에도 전달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예. 하지만 그 원내대표 선거나 전당대회 그 과정이 그러한 그 정치적인 어떤 선거에 대한 책임론 또 주도했던 지도 세력이나 책임졌던 세력에 대한 좀 평가와 이런 것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선거 과정에서 그런 여러 가지 시시비비가 또 지지와 비판의 여부가 갈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좀 지켜보고요. 예. 이게 주제를 좀 돌려서요. 지금 오세훈 시장이 이제 취임한 지 5일 정도 됐나요? 서울형 상생 방역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방역 당국의 기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서울 지자체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방역 당국이랑 이렇게 삐걱거리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지 일단 서울시에서 이렇게 추진한다고 하니까 서울시의 자영업자들은 좀 환영하는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확진자가 늘어날까 걱정이 되긴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4차 팬데믹이 왔다고 전문가들 일부는 또 얘기하시고 계시고 600명, 700명을 넘나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역에 비상이 걸린 시점이 맞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렇게 제안한 것은 아마도 이제 특정 유흥시설이나 주점지나 이런 업종들이 운영에 제한을 많이 받다 보니까 피해가 심해서 예. 아마 서울형 방역 거리두기를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예. 고민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지자체 여러 유형 따라서 좀 하는 여러 가지 방식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코로나가 서울과 인천과 경기도와 부산을 가리지는 않거든요. 예. 어디나 다 사람이 지나치게 밀집돼 있거나 이렇게 되다 보면 발생하기 때문에
방역에 대한 지침은 저 중앙대책본부를 통해서 그 큰 기준은 이제 서로 공유돼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지금 서울형을 추진한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볼 때 중앙방역본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방역과 경제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건데 뭐 어려운 고통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 업종에 대해서 고려하겠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또 이 잘못돼서 방역이 이제 확산으로 번졌을 때 이게 해당 지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 국민에게 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감염병의 특성을 고려해서 고통을 무릅쓰고 방역 조치를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그 다양한 논의와 보완책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방역 수칙을 좀 완화하자 이러면 당연히 자영업자들은 오세훈 시장한테 박수를 보낼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런데 정부 당국은 확진자가 늘어날 걸 대비해서 만일 이거 안 된다고 했을 때 자영업자들의 분노는 정부 당국에 가는 것이고 만일 오케이 했을 때는 박수는 오세훈 시장이 받고 확진자가 늘어나면 또 그건 방역 당국의 책임이란 말이죠. 이런 것 때문에 방역 당국 굉장히 고민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 들어봤어요. 예, 뭐 새로 서울시정에 들어갔으니까 여러 가지 의욕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획도 있고. 하지만 방역의 문제에 있어서는 만큼은 정부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중앙본부와 꼭 협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협의가 나가는지 좀 지켜보고요. 하나만 더 묻죠. 오늘 계속해서 뉴스에 나왔던 건데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이 국무총리 후임, 또 이철희 전 의원이 정무수석 후임 사실상 내정됐다 이런 보도가 오늘 막 쏟아졌던데 혹시 당은 이 소식을 알고 있습니까? 예, 뭐 언론을 통해서 들었는데 뭐 새로 그 어떤 확정적인 내용을 저희가 받은 예. 것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다만 이제 청와대는 어차피 개각을 뭐 예고했던 상황이었고요. 예. 또 청와대 내부의 개편도 있을 것이다. 특히 이제 선거도 저희가 좀 어렵게 예.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뭐 인적 쇄신을 인물을 통해서 하다 보면 개각이고 개편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총리와 그다음에 정무수석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아직 당에서 뭐 공식적으로 그런 것들을 전달받은 적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인적 쇄신 작업에 들어가는 국면에 진입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면 국토부 장관이나 부총리도 한꺼번에 교체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아마 개각 대상에는 뭐 그 다양하게 그 뭐 다 고려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인사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뭐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없습니다만 언론에 나온 부분도 국토부 장관과 뭐 타 부처의 장관 여러 명이 지금 거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야당 만나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성일종 의원입니다. 예, 우선 재보궐선거 압승 축하드리고요. 제가 지난주에 조경태 의원하고 연결을 해서 압승의 원인을 물었더니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진단했었는데 의원님은 승리의 원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경태 의원님 진단하신 게 맞는 거지요. 예. 이렇게 원칙이 무너지면 회복하기가 어렵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선거였고요. 예. 또 이번에는 사실 여당에서 후보를 안 내는 게 맞지요. 예. 애초에 대국민 다 약속이 됐던 거고 그 부분을 당원 당규까지 바꾸면서까지 후보를 냈었기 때문에 상당히 위선적이고 거짓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국민적 비판받았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원칙이 무너지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분노로 표시한 그런 선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에서 고무적이라고 할까요? 좋은 부분이라고 그럴까요? 원래는 국민의힘이 꼰대 정당 이른바 혹은 젊은이들한테 외면받은 정당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2030 세대가 압도적으로 국민의힘을 밀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 아닙니까? 훨씬 미래에 계속해서 40년, 50년 투표할 사람들이니까. 그 고무적이다라고 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냐면 2030은 참 희망의 세대거든요. 예.
그래서 2030이 갖고 있는 공정과 정의에 대한 국가적이고 사회적인 이 가치, 이게 무형적 가치잖아요. 예. 이 가치를 지켜내려고 하는 생각들이 굉장히 콘크리트하지요. 예. 예를 든다고 한다면 인국공 사태라든지 LH를 통해서 보여줬었던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오는 이러한 부정 같은 경우를 용서할 수 없는 것이 2030 세대거든요. 예. 그래서 공정과 정의에 대한 이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지켜내려고 하는 2030의 표심이 반영이 된 건데, 이것은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저희도 똑같습니다. 저희도 만약에 이러한 공정과 정의에 대한 가치를 훼손한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2030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저는 이 2030이 굉장히 희망 있는 세대라고 평가를 합니다. 예. 아까 제가 승리의 원인 여쭤봤을 때 우리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모든 의원들이 아마 겸손해야 된다, 이겼더라도 이런 말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김종인 위원장이 한 인터뷰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건방지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막말 논란이 좀 일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방금 말한 겸손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보셔야죠. 김종인 비대위원장님께서 만약에 저희 당의 공당의 대표를 맡고 계셨으면 이런 말씀을 안 하셨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셨고요. 또 예. 자연인의 신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자연인으로 계실 때부터 안철수 대표를 여러 번 보셨다 그래요. 예. 아마 10여 차례 이상을 만나셔서 많은 이야기도 나누셨고 하기 때문에 자연인으로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또 뭐 자연인으로서 나가서 말씀하시는 거야 다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근데 선거 과정에서 합당이 금방 이루어질 것처럼 느껴졌었는데,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쨌든 뭐 자연인이든 어쨌든 이런 말을 함으로써 합당이 당분간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예측이 있어요? 합당하는 문제는 뭐 양당의 그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을 수 있어요. 또 합당을 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예. 시기나 방법 같은 경우는 또 각각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적 절차를 밟아야 되겠지요. 예. 그래서 현재의 상태에서는 그 의중만 물어본 것이지, 예. 그게 너무 좀 언론이 앞서간 느낌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원내대표가 의중만 물어본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의견들이 곧 올 거예요. 예. 그러고 나면 이제 그러한 의중들을 서로 주고받아야 그 시기라든가 방법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얘기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런 의중들이 물어본 것이지 아마 우리 원내대표께서 답을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예. 선거 전에는 야권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혹은 반문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대선에는 어려운데, 그렇게 예측했다가 이번에 선거 압승하고 난 후에 국민의힘 힘으로만 정권교체 가능하다, 이렇게 혹시 당의 기류가 바뀐 건 아니신지요?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는 없었고요. 예. 어쨌든 서로 힘들을 합치자라고 하는 원론적인 이야기와 또 그간 해왔었던 이야기들이 함께 오고 있는 것이지, 뭐 이겼다 그래서 국민의 당이 안 들어와도 된다 이런 이야기는 전혀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예. 금태섭 전 의원은 야권 통합에 참여하지 않겠다 하면서 윤석열 전 총장을 언급했는데, 결국은 윤 전 총장과 함께 제3지대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3지대가 성공하려면 뭐 안철수 대표나 윤석열 전 총장이 합류해야 가능한데,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 영입 의지는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획이라도? 그럼요. 우선 야권에 유망하게 이름이 오르고 계신 분들이, 저희는 1야당은 이번에 선거를 하면서 국민들께서 제1야당으로 응집을 해서 플랫폼을 만들어라고는 명령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외부에 계신 윤석열 총장을 비롯해서 또 김동연 전 부총리, 그리고 호남의 DJ 적자인 장성민 전 의원, 이런 분들이 함께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요. 예. 그런 문호를 개방을 한 상태에서 저희 당이 얼마든지 유연하게 이런 훌륭한 분들을 많이 흡수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할 거고요. 예. 그런데 선거는 압승으로 끝이 났습니다만 이제 대통령 선거는 11년이 채 안 남았습니다. 11개월 정도 남았는데,
여권에서는 이재명, 이낙연 투톱이 앞서가고 있고, 야권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앞서가고 있습니다만은 국민의힘 사람이라고는 현재까지는 보기 어렵고요. 그러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이 잠룡들이 너무 지지율이 안 나와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국민의힘 쪽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고민스러울 지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당도 지금 이낙연 전 대표님이시나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분들도 사실 이번에 여당이 패함으로써 안개 속으로 들어갔지요. 예. 누가 앞서고 누가 또 유력하고 하는 것이 아예 없어졌죠. 오히려 야권보다 더 예측하기 어려운 게 여당이 돼버렸습니다. 예. 저희 야당은 비교적 여당보다는 더 오히려 선명하게 이렇게 가시권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예.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세 분들 윤석열, 김동연, 장성민 같은 이런 분들 플러스해서 지금 지지율이 안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오세훈 후보도 지지율이 안 나왔었거든요. 예. 그게 정치적인 드라마를 통해서 또 더 돋보이게 됐고 이랬는데 올해 그 역동성은 저희한테 여당은 권력 투쟁이 되겠지만 예. 저희는 역동성 있는 그런 경쟁이 장이 더 쉽게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시간이 있다. 예. 네. 자, 그나저나 전당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편으로는 초선들이 중심이 되어서 당권에 도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공당이라고 하는 게 그 여러 가지 의견 나오는 게 정상이고 또 예. 그런 의견이 여러 갈래로 초선, 재선, 중진 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전 좋은 현상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아무래도 이번에 선택하는 원내대표, 당대표는 향후에 우리가 대권에 대한 구도를 놓고 여당하고 경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대권 주자를 잘 세워서 저희가 권력을 되찾아오는 것이 목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의원들께서 초선이 됐든 중진이 됐든 그 누구든 전략적 선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초선 의원들이 성명을 냈는데 낡은 정치와 특정 지역 정당 한계를 극복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특히 TK 의원들이 좀 발끈한 것 같던데요? 그런 건 없고요. 저희가 냉정하게 보면은 예. 4.13 총선에서 저희가 패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패한 게 도시권에서 특히 중부권에서 많이 패한 것이죠. 수도권 예. 쪽에서 전멸하다시피 했으니까. 예. 예.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영남 지역의 의원들이 좀 많이 포진한 그 부분이지 예. 저희가 선거 패배한 결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특정 지역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보다는 골고루 인재를 좀 등용해서 비율은 영남이 많지만 다른 지역을 배려하고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 좀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예. 하는 게 초선들의 생각입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쭙죠. 아까 제가 몇 명 국민의힘 잠룡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홍준표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고 무소속이니까 본인은 계속 입당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당내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아직까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 없습니다. 예.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 계속 반대했다가 지금 나갔으니까 이제는 이야기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도 있고요. 글쎄요. 그것은 아직까지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예. 아마 이 부분도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되고 아하, 나면 예. 그런 새로운 지도부에서 논의할 사항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새로운 생각을 합니다. 지도부. 알겠습니다. 전당대회 언제입니까? 한 2개월 내에 하게 돼 있으니까는요. 아무래도 6월 초 이전까지는 마무리해야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었습니다.